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기 정부의 대일 정책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일 정책 협의단이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책 협의단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만나고 대화를 재개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일본을 찾은 한일 정책 협의단을 만나서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지난 3, 4년 동안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수출 규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만큼 당장의 관계 개선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갈등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 차가 굉장히 크고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양국 여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이나 경제, 안보 등 양국 간 협력 분야에서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지속되는 북한 미사일 핵 도발, 그리고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초국경적 위협 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일 관계는 어떠한 상황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최악일까요? 한일 관계는 사실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약 5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최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정치와 경제, 경제와 안보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양국 감정이 악화되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1978년부터 시행해온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2, 3년간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친근감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전체 여론조사 기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의지와 의욕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동안에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성과도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작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의 역사와 역사 외의 문제를 분리하겠다고 했던 투트랙 기조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형해화되었던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또한 일본과의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 해결에 대표성을 갖는 기구조차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그 양국 정상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되었던 양국 정상회담을 제외하고요. 양국 정상이 상호 간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한일 정상회의는 11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교토에서의 회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관계의 우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력 사안이 많고 또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은 양국 간의 정상이 11년간 정식적인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기 정부에서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재확인을 시작으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를 열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란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사이에 있었던 공동선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또 현재적 의미에서 계승 발전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이자 대일외교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라고 여겨지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0년이 지난 현재 2022년이 1998년도 당시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겠죠. 20여 년 전인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의지 그리고 양국 대외 정책에서 상대국이 가지는 높은 위상 그리고 북한 핵 도발 또 아시아 경제 위기라고 하는 아시아 금융 위기라고 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는 양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양국의 정치 환경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수 온건 성향의 기시다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우파로 여겨지는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내 가장 큰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으로 있고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 또한 신정부가 발족한다 하더라도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포진하는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 모두 올해 국내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한일 관계 이슈가 우선순위에 놓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거 기간에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를 틈타 반일 여론이나 혐한 정서를 자극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양국 정부 모두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기에는 오히려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본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협조와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20여 년 전과 비교해서 국제 정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였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동맹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이한 대중정책과 대북정책 등으로 동일한 행보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협조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과거에 수직적이었다면 현재는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구도에 대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협력이 아닌 한국 견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한 국제 정세와 양국의 지위, 그리고 역사, 경제, 안보 문제 등 사안의 복합 연계, 강제징용 문제 등 식민지배 합법성 여부에 있어서의 정면 충돌, 한국의 반일 정서와 일본의 혐한 정서의 심화,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강경한 여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적 여건이 20여 년 전과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가 직면한 현실이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접근이 아니라 기초부터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정상 간의 협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미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민간에서 특히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어떤 해결 노력을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해결이 아닌 포괄적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강조한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포괄적 해결 그리고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의 한일 관계가 각 사안들이 분야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여기에 역사 문제가 마치 거래의 일환처럼 여겨지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해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일본이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다양한 협력 과제들을 찾고 역사 문제 해결 또한 그러한 협력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1년 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한일 정상 간의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양국이 합의한 바 있는 셔틀 외교가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 간 협력에 더불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TF 등 물론 가칭입니다만 이러한 태스크포스 등이 설치가 돼서 민간 협력이 병행 추진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일 관계에 굉장히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새로운 전환을 이끌고 한층 더 발전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